그날 나는 그의 핸드폰을 들고 창밖을 보며 웃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결혼식 당일에 그의 바람기 메시지들이 쏟아지듯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내 아내가 되는 날, 하지만 그녀는 영원히 내 편이야. 이 그 문구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맹세했다. 이 배신을 용서하지 않겠다.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서울의 가을은 항상 아름다웠다. 한강변 아파트 창가에 서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사귀를 바라보는 게 내 일상의 작은 사치였다. 28살, 민지. 나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매일 새벽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중심에는 준호가 있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7년을 함께했다. 그는 IT 회사 중간 관리자로 항상 바쁘지만 나를 위해 시간을 쪼개내는 남자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결혼식 준비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가족 모임, 드레스 피팅, 하객 초대장 발송. 모든 게 완벽했다. 내 부모님은 준호를 아들처럼 사랑했고 그의 어머니는 나를 딸처럼 대했다. 민지야, 너희 둘이면 행복할 거야. 어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유리처럼 얇고 깨지기 쉬웠다. 그날 아침, 결혼식 리허설을 앞두고 준호의 핸드폰이 충전기에서 떨어졌다. 나는 무심코 주워들었다.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다. 카카오톡, 익숙한 이름, 수연. 그의 옛 동기였다. 나는 웃으며 메시지를 열었다. 오빠, 오늘 내 결혼식인가 봐? 축하해. 하지만 우리 추억은 잊지 마. 그리고 그 아래 수십 개의 사진. 호텔방, 그의 팔에 안긴 그녀의 몸, 웃는 얼굴들. 날짜는 지난주. 내 드레스 피팅 날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소리가 났다. 준호가 부엌에서 달려왔다. 민지야, 왜 그래?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냥 물었다. 수연이 누구야?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아, 그냥 친구. 거짓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7년 동안 그 눈은 나의 거짓말 탐지기였다. 이제는 그의 거짓을 드러내는 거울이 됐다. 나는 일어났다. 준호야, 오늘 결혼식 취소할까?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웃었다. 어색하게. 무슨 소리야? 장난치나. 나는 핸드폰을 던졌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민지야, 설명할게. 실수였어. 수연이가의 설명. 그 단어는 웃기게 들렸다. 실수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나? 실수로 7년을 속일 수 있나? 나는 문을 나섰다. 리허설 장소로 가지 않았다. 대신 한강 다리로 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은행나무 잎이 내 얼굴을 때렸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일까? 왜 하필 나? 우리는 함께 아르바이트하며 돈 모았고 그의 첫 월급으로 여행 갔고 내 생일에 그는 무릎 꿇고 반지 건넸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아니, 그 모든 게 진짜였지만 그는 더 나은 걸 원했다. 수연. 그녀는 모델 지망생, 항상 밝고 자유로운 여자. 나처럼 피곤한 일상에 매달린 여자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야, 왜 리허설에 안 갔어? 나는 대답 대신 울었다.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런 놈이 왜? 아버지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쥐어지는 걸 봤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결혼 취소. 초대장 회수. 모든 게 무너졌다. 소문이 퍼질 터였다. 민지네 딸,
결혼식 당일에 버림받았대.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저렸다. 준호의 연락이 왔다. 수십 통, 미안해. 만나서 설명할게. 사랑해 이 사랑.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나는 차단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7년의 추억이 스치듯 지나갔다. 첫 키스,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걷던 길, 그의 어깨에 기대 잠든 밤들. 그 모든 게 배신으로 물들었다. 분노가 피어올랐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증오, 깊은 타오르는 증오. 다음 날 나는 직장에 나갔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소문이 이미 퍼졌다. 민지 씨, 괜찮아. 나는 웃었다. 물론이요. 새 출발이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공정한 복수. 그는 내 인생을 망쳤으니 그의 인생도 망쳐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칼로 베는 게 아니었다.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거, 그의 자존심, 그의 미래, 그의 모든 걸. 나는 수연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봤다. 그녀의 삶은 화려했다. 여행 사진, 패션쇼, 그리고 준호와의 은밀한 셀카. 댓글에 그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계정을 만들었다. 가짜.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연 언니, 준호 오빠 소개받았어요. 만나봐도 될까요? 호기심이 그녀를 물었다.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아름다웠다. 긴 머리, 큰 눈, 웃을 때 드러나는 치아. 준호 오빠가 자주 언급하던데 그녀의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녀는 준호를 사랑한다고 했다. 민지 언니는 그냥 안 맞았대요. 너무 집착적이라서 집착적. 나는 웃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빠는 민지 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우리 둘이 찍은 행복한 순간들.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이게 오빠가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던 거요. 거짓말. 하지만 효과적이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의 회사 이메일, 우리는 같은 클라우드 공유를 했었다.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그의 프로젝트 파일들. 중요한 클라이언트 자료. 나는 복사했다. 그리고 익명으로 경쟁사에 보냈다. 작은 시작. 그의 실적에 금이 가는 첫 번째 균열. 밤이 깊어지자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민지야, 준호 엄마가 연락 왔어. 용서해달래. 나는 웃었다. 엄마,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용서. 그건 약함이다. 나는 강해질 거야. 이 배신이 나를 재탄생시킬 거야. 준호가 찾아왔다. 문 앞에서 무릎 꿇었다. 민지야, 제발. 수연은 실수였어. 너 없인 못 살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를 안으로 들였다. 들어와.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차를 타주고 앉혔다. 설명해봐. 그는 쏟아냈다. 수연과의 만남, 술김에, 후회, 모든 걸 나는 듣는 척했다. 속으로는 그의 약점을 새겼다. 그의 공포, 그의 욕망. 그날 밤, 그는 나와 함께 잤다. 옛날처럼. 하지만 나는 그의 등을 보며 생각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거야. 내 복수는 이제 시작됐어.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준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어제의 대화를 되새겼다. 그의 고백은 솔직했지만 불완전했다. 수연과의 첫 만남은 1년 전 회사 워크숍에서였다. 그냥
호기심이었어. 너는 너무 완벽해서 숨이 막혔어, 완벽. 그 단어가 아이러니했다. 나는 그의 완벽을 위해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가. 내 꿈, 내 자유. 나는 그의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이번엔 삭제된 메시지. 복구 앱으로. 수연과의 대화가 살아났다. 민지가 알면 끝장이야. 걱정 마. 내가 조심할게. 그들은 나를 장난감처럼 다뤘다.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 나중을 위해. 직장에 도착하니 상사가 불렀다. 민지 씨, 결혼식 소식 들었어.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제 일에 집중할게요. 내 프로젝트는 광고 캠페인. 서울의 젊은 커플을 타깃으로 한 브랜드 스토리.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랑과 배신의 테마였다. 나는 스토리를 바꿨다. 주인공 여자가 남자의 배신을 알게 되고 조용히 파괴하는 이야기. 클라이언트는 열광했다. 이게 진짜야. 감동적이네. 퇴근 후 수연과 다시 만났다. 가짜 지은으로.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준호 오빠가 이상해. 민지 언니 사진 지우라고 하네. 나는 공감하는 척, 언니, 오빠가 당신을 버릴지도 몰라요. 민지 언니가 아직 그녀의 눈에 불신이 스쳤다. 나는 씨앗을 뿌렸다. 증거 보여줄게요. 준호의 메시지 스크린샷. 가짜로 편집한 거. 수연아, 민지랑 다시 시작할게. 그녀는 울었다. 이 개자식.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의 어머니가 기다렸다. 민지야, 우리 아들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녀의 눈은 간절했다. 나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아파요. 하지만 시간 필요해요. 그녀는 고마워하며 갔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가족까지 끌어들일 거야. 그의 지지대 하나씩 무너뜨릴 거. 그 주말 나는 준호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 앉아. 민지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옛 감정이 스멀스멀. 하지만 나는 뿌리쳤다. 생각해볼게. 그는 희망에 차갔다. 나는 그의 차를 따라갔다. 몰래. 그는 수연의 아파트로 갔다. 문 앞에서 키스.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 두 번째. 월요일, 회사에서 소란이 일었다. 준호의 팀이 클라이언트 자료 유출로 피곤다. 누가 했지? 그는 창백했다. 나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를 봤다. 준호 씨, 힘들겠네. 그는 나를 봤다. 의심의 눈초리. 민지야, 나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나도 피해자잖아. 분노가 내 안에서 자랐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 이 복수가 나를 채워줄까? 밤에 혼자 나는 일기를 썼다.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그의 사랑이 진짜였다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지웠다. 약함이다. 나는 강해져야 해. 수연의 연락이 왔다. 지은아, 준호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나는 답했다. 언니, 같이 하자. 계획 세워볼까? 그녀는 동의했다. 동맹.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그녀도 도구일 뿐. 준호의 생일이 다가왔다. 나는 파티를 제안했다. 그의 친구들, 가족. 모두 모이게. 그날 나는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준호야, 축하해. 하지만 이건 끝이야.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그의 어머니가 울었다. 이게 무슨. 파티는 엉망이 됐다. 그는 나를 끌고 나왔다. 너무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그는 매달렸다.
사랑해, 민지야, 나는 뿌리쳤다. 사랑. 그건 내 독백이야. 집에 돌아와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 도시가 우리를 삼켰다. 내 복수는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이 길의 끝에 뭐가 기다릴까? 시간은 잔인했다. 배신 후 한 달, 나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직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후회. 아니, 분노였다. 민지야, 내가 한 짓 알아.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속삭였다. 자료 유출. 나는 미소 지었다. 증거 있어. 그는 이를 갈았다. 반드시 밝혀낼게. 집으로 가는 길, 비가 왔다. 택시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내 마음을 반영했다. 왜 이렇게까지? 단순한 복수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독이었다. 매일 아침 그의 SNS를 확인했다. 수연과의 이별 후 그는 혼자였다. 포스트에 질어버린 것들이라는 캡션. 동정. 전혀. 수연은 내 꼭두각시가 됐다. 우리는 매주 만났다. 지은아, 준호 그놈,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더 밀어붙여. 나는 그녀에게 준호의 약점을 알려줬다. 그의 상사에게 보낼 익명 팁 성희롱 의혹, 가짜지만 설득력 있게. 그녀는 주저했다. 이게 너무해. 나는 설득했다. 언니, 그가 우리한테 한 짓 생각해봐. 그녀의 눈에 망설임이 스쳤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준호가 그녀를 이용한 것, 하지만 나는 그걸 이용했다. 언니 혼자서는 못 이겨. 나랑 같이 그녀는 동의했다. 팩스가 갔다. 다음 날 준호의 회사에서 조사 시작. 뉴스가 떴다. IT 기업 직원 성추행 의혹. 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문은 퍼졌다. 가족의 압박이 왔다.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야, 그만해. 복수는 너를 더 망쳐. 나는 반발했다. 아빠, 그놈이 저를 망쳤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너의 행복이 중요해. 행복. 그 단어가 멀게 느껴졌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 밑 다크서클, 마른 뺨, 이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꽃다발과 반지. 민지야, 제발. 새로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그는 울었다. 수연은 끝났어. 너만 사랑해. 그의 고백이 진심처럼 들렸다. 순간 내 심장이 흔들렸다. 7년의 무게. 하지만 나는 사진을 꺼냈다. 마지막 증거. 호텔 키스. 이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마지막이었어. 나는 물었다. 왜 나를 선택했어? 수연이 더 매력적이었잖아. 그는 대답했다. 너는 내 집이야? 안정적이고 따뜻해. 수연은 스릴, 집. 나는 웃었다. 집은 부수기 쉽지. 그는 매달렸다. 부수지 마, 살려줘. 그 밤,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그의 품에서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새벽에 나는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함정. 나의 함정. 다음 날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상담사 김 선생님. 민지 씨, 복수는 중독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공정해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공정은 법에 맡기세요. 감정은 파괴해요.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저는 잃을 게 없어요. 퇴근 후 수연의 전화. 지은아,
준호가 자살 시도했대. 내 심장이 멎었다. 병원. 나는 달려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손목에 붕대. 그의 어머니가 울었다. 민지야,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 이게 내 탓인가? 그가 깨어났다. 나를 봤다. 왜 왔어? 나는 대답했다. 미안해, 거짓. 아니, 진심. 모르겠어. 그는 웃었다. 씁쓸하게. 너도 고통받고 있네. 그 말이 내 안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대화했다. 밤새. 그의 후회, 내 아픔. 순간 화해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나는 닫았다. 이제 끝이야.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결심했다. 더 깊이 그의 경력을 끝장내자. 나는 그의 이력서를 해킹했다. 가짜 스캔들 포스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남자, 바람둥이 이 댓글이 달렸다. 그의 직장이 그를 잘랐다. 공식 발표. 준호 씨, 퇴사.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승리의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그의 자살 시도. 내 손에 피가 묻은 꿈 깨어나 울었다. 이 복수는 나를 죽이고 있었다. 수연이 사라졌다. 연락 두절. 그녀도 무너진 모양. 나는 혼자였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왔다. 추웠다. 내 마음처럼. 겨울바람이 서울을 휘감았다. 크리스마스 조명 아래 나는 홀로 걸었다. 준호의 퇴사 후 그의 삶은 추락했다. 링틴의 구직 중 포스트. 친구들의 무관심. 나는 지켜봤다. 매일 내 복수의 열매였다. 하지만 쾌감은 사라졌다. 공허만 남았다. 어느 날 그의 전화. 차단 풀린 번호. 민지야, 만나자. 마지막으로 나는 갔다. 한강 카페. 그는 여위었다. 눈 밑 다크서클. 너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그의 목소리에 원망. 나는 차갑게. 내가 먼저 와. 그는 웃었다. 맞아. 하지만 너도 똑같아. 복수로 내 인생 버렸어. 그 말이 아팠다. 우리는 싸웠다. 말로, 감정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소유하려 했어. 카페를 나서며 그는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위협.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불안이 싹텄다.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편지. 익명. 내 비밀을 안다. 내 심장이 쿵쾅. 내용물, 내 가짜 계정 스크린샷. 지은. 어떻게? 수연. 아니, 준호. 그는 반격했다. 다음 날 직장에서 소문. 민지 씨, 스토킹 의혹, 클라이언트가 취소됐다. 내 프로젝트가 엉망.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나를 파괴하려 했다. 나는 대응했다. 경찰에 신고. 하지만 증거 부족. 스토킹은 아니에요. 그냥 법은 느렸다. 내 속도가 아니었다. 수연이 나타났다. 거리에서. 지은아. 아니, 민지야. 내가 그랬구나. 그녀의 눈에 증오. 준호가 모든 걸 알려줬어. 그녀는 때렸다. 뺨, 뜨거운 통증. 너 때문에. 나도 망했어. 나는 피를 닦았다. 미안.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죽어버려. 그날 밤 준호의 메시지. 이제 끝낼까? 나는 답했다. 그래, 우리는 만났다. 폐공장. 영화처럼. 그는 칼을 들고 있었다. 너 때문에. 자살할 뻔했어.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두려웠지만 강한 척 찔러봐.
그게 내 복수야? 그는 울었다. 칼을 떨어뜨렸다. 사랑했어. 정말 우리는 안겼다. 눈물 범벅. 하지만 그건 환상. 새벽에 그는 사라졌다. 그리고 내 은행 계좌가 털렸다. 5천만 원 그의 해킹. 내 저축, 결혼 자금. 절망.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가족에게 빌려야 했다. 아버지의 한숨. 민지야, 그만둬. 하지만 나는 포기 못했다. 마지막 카드. 그의 어머니. 나는 찾아갔다. 어머님, 준호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는 충격. 그 애가, 하지만 그녀는 그를 지켰다. 민지야, 용서해. 그 순간, 깨달음. 복수는 끝없다. 나는 멈춰야 했다. 하지만 늦었다. 준호의 최종 반격. 언론의 제보. 여성의 스토킹과 복수. 내 이름이 실렸다. 직장 해고. 소문이 폭풍. 나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울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 내 안에 불꽃이 타오르려 했다. 하지만 지쳤다. 정말 지쳤다. 제주도의 바다는 잔잔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태풍. 해고 후 나는 모든 걸 버렸다. 서울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작은 펜션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뉴스를 피했다. 하지만 소문은 바다를 넘어왔다. 배신과 복수의 드라마. 내 삶이 타블로이드가 됐다. 어머니의 전화. 민지야, 집에 와 우리 곁에. 나는 거부했다. 아직. 안 돼요. 하지만 홀로 있으니 후회가 밀려왔다. 준호를 사랑했었다. 그의 미소, 그의 손길. 그 모든 게 독이 됐다. 수연. 그녀는 어디서 뭐 하나 검색해보니 해외로 갔대. 새 삶. 준호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새 직장 찾지 못했다. 우울증 진단. 병원 입원. 그의 어머니가 연락. 민지야, 아들 봐줘. 내가 마지막 희망이야. 나는 갔다. 서울로. 병실. 그는 창밖을 봤다. 왔어. 그의 목소리 메마름. 나는 앉았다. 미안해. 우리는 이야기했다. 진심으로. 그의 아픔, 내 상처. 너 없이 빈 껍데기야. 그는 말했다. 나는 눈물 흘렸다. 나도 화해. 가능할까? 하지만 과거는 용서되지 않았다. 그는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내 전부를 앗아갔으니까. 퇴원 후 우리는 만났다. 커피숍. 옛 친구처럼. 하지만 긴장. 민지야, 새로 시작하자. 그의 제안. 나는 주저했다. 시간 필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끌렸다. 익숙함. 안정. 그러나 반격이 왔다. 그의 친구들. 민지 너 때문에 준호 망쳤어. 협박. 돈 요구. 나는 거부. 경찰. 이번엔 증거. 녹음. 그들은 물러났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직장 복귀 불가. 나는 프리랜서. 작은 디자인. 생계는 빠듯. 가족의 도움. 아버지의 자랑스러워가 위로. 하지만 밤에 악몽. 피 묻은 손. 수연의 메시지. 민지야, 미안. 나도 피해자였어. 의대화. 그녀의 고백. 준호가 나를 이용했어? 너처럼 공감. 하지만 용서. 어렵다. 준호와의 관계는 미묘했다. 데이트. 키스. 하지만 신뢰는 깨진 유리.
어느 날 그는 고백. 다른 여자 만났어. 솔직히 할게 또 배신. 이번엔 작지만 치명적. 나는 웃었다. 이제 끝. 나는 떠났다. 영원히. 새 도시, 부산. 새 이름. 새 삶,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영원히. 부산의 바다는 서울과 달랐다. 더 거칠고 자유로웠다. 새 이름 할인으로 나는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래픽, 일러스트. 클라이언트는 적지만 내 페이스. 매일 아침 해돋이를 보며 다짐했다. 이제 나를 위해 산다. 준호의 소식은 끊겼다. 그는 결혼했다. 다른 여자와. 소셜미디어로 알았다. 행복한 사진. 나는 좋아요 눌렀다. 진심으로. 더 이상 증오 없었다. 피로만. 가족과 화해. 어머니의 돌아와 대응했다. 명절. 식탁에서 웃음. 아버지의 강해졌네 가 자랑스러웠다. 수연도 연락. 새 삶 살아. 너처럼 우리는 친구 됐다. 아이러니. 하지만 후유증. 불면, 불신. 연애. 두려움. 상담 계속. 시간이 약이야. 1년 후, 우연. 서울 출장. 그를 봤다. 카페. 그는 나를 봤다. 할인. 아니, 민지, 대화. 행복해. 응, 너는. 그래. 그 만남이 끝 하지만 내 안의 균열은 메워졌다. 복수는 대가를 치렀다. 이름, 고통. 하지만 어둠. 강함, 자유. 이제 나는 쓴다. 내 이야기를. 이 책처럼. 배신의 교훈. 사랑은 조심하라. 복수는 피하라. 서울의 가을 다시. 한강변. 나는 웃는다. 진짜로. 내 인생, 내 것.